오늘은 그 끝없는 추구의 두 번째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성공을 부르는 30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 이 호아킴 데 포사다의 피라냐 이야기가 좀 비슷한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호아킴 데 포사다의 그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좀 그러니까 큰 행복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인내에 대한 참음 이거에 대해서 우화적인 표현을 잘 해주었고요. 피라냐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열정을 깔아먹는 이 피라냐, 이 피라냐를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7마리 피라냐가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우리 속에 좀 무뎌진 열정들을 회복케 하는 귀한 또 좋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번째 예거는요. 끝없는 축에서 이야기합니다. 11번째는 멘토와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라는 누군가의 도움, 앞선 시대의 도움, 또 멘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실수라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그 뼈아픈 경험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특별한 멘토가 가진 초점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박수만 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친구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멘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지금 있는 그대로에만 머물지 않기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람에게 배우고 또 그 멘토에게 잘 배우고 또 나머지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2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자에게는 분명한 원칙과 그런 선이 있다는 건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95%가 자기가 가진 시간의 전체의 95%를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내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가고자 한다면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어떤 때는 끊어내고 노할 것을 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황과 그 말들에 휘둘리다 보면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보면 작살꾼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서 자기 일에 다 분주합니다. 근데 작살꾼의 역할은 이제 고래가 나타날 때 그 고래에 나타나는 시점과 그 상황에 이 작살을 던지는 게 이 호경선의 역할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일 하느라 분주해서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배가 떠나게 된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된 다른 사람들의 수고도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번째는 하라. 성공의 90%는 시작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몸이 가 있는 그곳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사 앞에 나갔는데, 정신과 의사 앞에 나갔는데, 그 의사가 김지영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려운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과 의사 앞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렇게 몸이 와 있음으로써 카운셀링을 받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제안받고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지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속담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흐리는 두 가지 일은 끝나지 않은 일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이다. 미루지 말고 그냥 일단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예근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14번째는요, 끈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라. 이 성공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포기한 다음에도 얼마나 더 오래 붙잡고 있느냐.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헬스 트레이너, PT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푸시업을 10개 하고 나면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두 번 더 하는 게 이 근육을 이렇게 찢어지게 하면서 이 근육이 생기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 하는 것보다 또 내 자신보다 조금 더 하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소년을 강으로 데려갑니다. 이 소년이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배움을 달라고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강으로 가서 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요. 소년의 머리를 계속 물 위에 집어넣습니다. 소년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때 한마디 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숨을 쉬고 싶듯이, 그렇게 살고 싶었듯이,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진다면 내가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냥 대충 와가지고 여기서 배우다 포기하려면 아예 오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의 상처에만 너무 매일 필요는 없고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가면서 꿈을 찾아서 끈기의 에너지를 좀 발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 한계는 마음에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다. 100% 믿는다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말이 인용이 되어서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에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벌이 나는 거에 대해서 공기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걸로 보면. 근데 벌은 날아요. 벌은 자기가 공기역학적으로 못 나른다는 사람들의 편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에도 관심이 없고요. 단지 신께서 자기에게 날개를 주었고 날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때로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 물론 참고하고 생각할 자료는 되겠지만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번째는 중단하면 지는 것이다. 리차드 바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단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자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 아까 14번째 끈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라와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17번째 불굴의 의지로 계속 나아가라.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그렇게 경쟁 상대를 타인을 두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어난 환경과 또 육체적인 몸의 상태와 가정 환경과 나와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 나은 나의 모습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딱 머물게 되면요. 더 이상 올라가기를 포기한다면 중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계단이라는 것은 한 단계를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중립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끝까지 굴구려지로 한 단계를 성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18번째, 승리를 얻은 후에 중단하지 말아라. 사이러스 HK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시킨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이 말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좀 자기 주도적으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의 조직 속에 사회 구조 속에 너무 잘 편입되고 또 거기에 착하게 살도록 이렇게 세뇌되다 보니까 남들이 시킨 것 이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어떤 독특성, 나의 취향,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프랜스 베이컨은 빵을 만들기 전까지는 도토리도 먹을 만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지프 필서스키는 성공한 후에 월계관 위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계관이 주는 즐거움에 물론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게 너무 안주하지는 말아라. 19번째, 가족을 사랑하라. 아빠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와 아이들이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부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로즈 페스터 스토크스는 이런 말을 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기도는 좀 다르다. 난 내가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겸손히 간구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족들, 내게 맡겨져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또 길이라는 것이죠. 20번째는요. 성공은 꿈을 쫓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행복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일하고 사랑하고 살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는 파랑새를 찾다 보면 자기 인생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이클로바를 짓밟으면서 네이클로바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아 나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소소한 이 하나하나의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이렇게 살아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사이에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이지 행복을 쫓아가면 파랑새 쫓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끝없는 추구를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안식일이라는 책이었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끝없는 추구는 쫙 우리에게 좀 낙심된 마음, 좀 게을러질만 하고 나태해질만 할 때 한번 우리를 빌드업 시키는 그런 그 추진력을 좀 제공해 준다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이 안식일은 너무 또 이렇게 직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식과 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또 균형 잡히게 읽는 게 더 좋겠죠. 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안식일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상업적 소음과 수고의 먹이라는 세속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는 조화되지 않는 날들의 거슬린 소리로부터, 획득과 관련되는 조바심과 분노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도용하는 데서 오는 배신감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이익을 짜내느라고 이 세상과 씨름하며 한 주의 유기를 보낸다. 그러나 안식일은 우리가 영혼 속에 심겨진 영원의 씨앗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 날이다. 그래서 너무 직지만 하는 사람은 결국 탈진하고 번아웃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또 한 구절 보면요. 기술 문명은 공간에 대한 인간의 정복이다. 그것은 번번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불가결한 존재 요소를 희생함으로써 성취해온 위협이다. 기술 문명에 있어서는 공간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공간의 세계에서 우리의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획득하는 능력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돌연히 그 수명이 끊어지고 만다. 그러나 시간은 존재의 핵심이다. 이 책은 이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추구를 해가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위한 추구인지, 어디를 향한 방향인지, 그렇게 쉬어가는 포즈의 시간, 휴지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안식일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에 끝없는 추구 3부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